생물학은 딱 실수하면 많은 생물학자들이 페니실린을 떠올릴 것 같아요. 페니실린? 네. 생물학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발명이 거의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라고 저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너무 많은 생명들을 살렸고, 저도 이제 저희 어린 아들이 얼마 전에 중이염이 걸렸는데 계속 그 항생제 먹였거든요. 근데 그 항생제가 없었다 생각하면 지금 다크서클이 엄청 더 내려와 있을 텐데,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게 사실은 실수,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감염균을 연구하던 의학자 생물학자였는데, 이분이 휴가를 가면서 깜빡하고 균을 배양해 놓고 뚜껑을 안 덮은 거예요. 갔다 와봤더니 거기에 곰팡이가 막 피어서 완전 엉망진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곰팡이가 핀 데를 봤더니 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곰팡이에서 균을 죽이는 뭔가가 나왔을 것이다. 균 배양하는 데다가 잠깐 뚜껑 열어놓고 휴가 갔다 왔더니 거기 곰팡이가 폈고, 곰팡이 핀데 보니까 균들이 다 죽어 있더라. 네, 그게 바로 이제 흔히 우리 주방에서 보이는 푸른 곰팡인데,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항생 물질이 페니실린이고, 그걸 알고 나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게, 자연계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나쁜 박테리아들이 넘칠 텐데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박테리아와 세균들과 싸우는 물질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제 페니실린이 사실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이제 뭐 곰팡이가 됐던 혹은 방선균이라고 하는 특정한 세균이 됐던 그런 데서 이제 항생 물질을 찾아가지고 그게 우리의 오늘 항생제로 쓰이고 있는. 세균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 항생제라는 게. 세균 죽이는 건 뭐 락스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그 드래곤의 불과 비슷한 건데요. 네. 왜냐하면 세균이라고 하는 건 세포니까 세포를 죽이는데 나의 세포는 죽이지 않고 나쁜 세포만 죽여야 되니까요. 그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세균을 죽일 때 세균에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죽인다. 그러면 내 세포에는 구멍을 뚫지 않고 나쁜 세균에게만 구멍을 뚫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화학적으로 제한이 되는. 하긴 뭐 그냥 다 죽이자고 하면 그냥 불로 싹 지지면 되는데, 그럼 이제 나도 죽으니까. 우리 인간이 항생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항하기 때문인 건가요? 우리 인간도 면역계가 선천적인 면역계, 후천적인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인간이 만드는 항생 물질이 아예 없나?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항생 물질 대신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처럼 이런 면역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물질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어서 사실 인간보다 초파리 몸을 더 잘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안티 마이크로 그런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그런 단백질 조화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아마 인간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인간에 좀 초파리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 초파리 생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초파리 생쥐 가장 많이 하는 초파리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뭐 밤을 샐 수 있는데, 일단은 쌉니다. 간단한 이유네요. 귤 하나 해놓으면 초파리, 포도 하나 해놓으면 초파리는 그냥 뭐 네. 생기니까. 그렇죠. 막 생기니까 새끼를 빨리 불리고요. 그리고 빨리 자라니까 실험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명 연구 같은 걸 할 때 생쥐로 하려면 몇 년 동안 얘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박사 30년 차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실험 망했는데 뭐 5년짜리 실험이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세대가 짧고 빨리 불리고, 그리고 사실은 역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 예, 일종의 이 초파리든 생쥐든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플랫폼인 거예요. 아, 기존에 해놓으신 것들이. 마치 지금 아이폰 갤럭시 시대가 된 것처럼, 처음에 이 초파리를 모델 생물로 만든 토마스 모건이라고 하시는 분의 실험실에서는 초파리뿐만 아니라 온갖 생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초창기에 이 스마트폰 세계도 여러 가지들이 블랙베리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플랫폼화돼서 100년 이상 동안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기술이 누적되면서 다른 시스템으로 하기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이제 플랫폼이 된 거예요. 초파리가 뭐 사람이랑 유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사람을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하죠. 초파리가요?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비해서는 훨씬 유사합니다. 예. 아, 걔들에 비해서. 근데 왜냐면 유전자를 거의 절반 이상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초파리랑 저희랑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이 노벨 생리학상 받은 그 mRNA 백신 개발에서도 초파리 연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초파리는 얼마나 살아요, 한 세대가? 초파리는 뭐 이제 살면 한두 달 사는 거죠. 예. 한두 달? 예, 예. 그 관계돼서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네.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혹시 바로 접니다. 이대한 교수님이 출판한 책이 있는데요. 정말 그래요? 좋아요. 아,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냐?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를 대신해. 약간 저 부처님 관련 책인 것 같은데,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네, 예, 뭐 읽다 보면 깨달음을 좀 얻을 수 깨달음이. 예, 그래서 실수 그렇게 페니실린. 아, 페니실린. 근데 이제 페니실린 말고도 뭐 많이 있죠, 그 생물학 쪽에도. 실수랑 예상치 못한 발견이랑 이게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완전히 실수해서 뭐를 찾는 경우들은 또 생각보다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물리학 쪽에 하나 있었네요. 초전도체를 예전에 2000년대쯤에 MGB2라는 초전도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부생이 실험실에서 화학 시료들이 쭉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잡고 해봤는데 그게 초전도체가 돼서
대박난 실수가 아니라 신내리만. 우연이죠, 우연. 됐어요 그래서? 됐어요. 예. 아 그냥 우연히 집었는데 걔가 초점. 제가 언뜻 기억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수들도 어쨌든 과학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맨날 이거 연구하고 이쪽만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얻어 걸리는 도 있는 거지 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는 뭐 없겠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실험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카지노 가서 이렇게 돈 따듯이. 네, 신이 사랑하면 너를 처음에 일과할 것이고 그것처럼 대학원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처음 실험하는 사람들이 실험이 잘 되게 하는. 그게 너무 대학원생들한테는 나중에 후회되는 포인트겠군요. 아, 실수네요, 진짜. 내가 왜 그걸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진화한다는 강력한 증거, 암입니다. 암. 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조차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진화해서 암이 됩니다. 암세포는 근데 만약에 우리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류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암세포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우린 진화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암세포를 없애는 기작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기작들이 실패할 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둘 다 우리 몸도 싸우려고 하고 세포들도 항상 진화해서 몸을 다 먹어치우는 게 자기네들의 번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뭔가가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어디서 갑자기 들어온 애가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세포들도 돌연변이가 계속 생기고 세포들 중에서도 생존에 더 적합한 애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여기서도 작용해서 걔네들이 더 많이 번성하기 때문에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 일을 버리고 무조건 증식하려고 하는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임없이 진화한다. 우리 인간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조차도 매 순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암은 옛날에도 있었죠, 당연히. 암은 뭐 예를 들면 식물에도 있습니다. 식물에도 암이. 식물에도 있어요? 네, 식물도 암이 걸립니다. 고사리 이런 애들 암 걸려요. 나무에 보면 암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 혹 같은 거 달린 애들이 혹시 암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암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케이스. 그래요? 예. 근데 식물은 암에 걸려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물이 식물보다 열등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등한다고요? 이게 왜냐면 식물이 동물보다 우월한 이유는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합성할 수 있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식물은 구조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식물의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잎, 뿌리, 줄기, 꽃 네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영양분을 못 생산하니까 잡아먹어야 되고 그럼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려면 신경도 필요하고 소화도 시켜야 되고 혈액도 순환시켜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는 안 움직이면 벽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움직여야 되니까 벽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벽을 못 만드니까 외부에서 침입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복잡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하나가 망가지면 완전히 다 페일 하지만 식물은 암이 생겨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서 멀쩡하게 광합성 잘하고 있고 식물도 면역세포 같은 게 있어요? 면역을 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렇겠죠, 네. 당연히. 아, 식물도 암에 걸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시작부터 또 알게 됩니다.